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가 함수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합 X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어떤 집합 이름이 Y인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집합 X의 원소는 한국, 독일, 영국, 인도 이런 원소들이 있는 집합 X가 있고요. Y는 뭐 나마스테, 뭐 안녕하세요, 굿모닝, 구텐 모르겐 인사말이죠 다. 각 나라의 인사말인데, 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내가 화살표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짝짓는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은 안녕, 뭐 독일은 뭐 구텐 모르겐, 뭐 영국은 굿모닝, 뭐 인도는 나마스테, 이런 식으로 짝 지어줬을 때 우리는 이 짝짓는 행위를, 요 선들을 수학적으로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이라고 하고요. 집합 라지 X의 원소를 우리 보통 스몰 x라고 표현을 하고, 집합 라지 Y의 원소를 우리 스몰 y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 그랬을 때 어떤 집합 X의 원소 스몰 x가 집합 라지 Y의 스몰 y라는 원소에 대응한다는 걸 기호로 실제로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뭐 집합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편하게 숫자로 할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1, 2, 3, 4, 5, 6. 뭐 대응 관계가 깔끔하게 하나의 원소에 하나만 대응되는 이런 대응 관계도 있겠지만, 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가 두 명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너는 화살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대응 관계가 있는데, 이 수많은 대응 관계 중에서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X의 원소, 모든 원소 X에 대해 집합 Y의 원소가, 여기 중요해요,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X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우리 함수 나타내는 기호는 이미 스몰 f인 거 알죠?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f를 쓰고요. 이 함수 f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이런 화살표, 대응 관계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응 관계에 1이 4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5로 가는 요러한 대응 관계는 함수죠. 그지? 왜냐면은 집합 X의 모든 원소 스몰 x들이 전부 다 Y의 원소로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 3이라는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어느 것도 대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너는 함수 탈락이야. 혹은 너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1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 1이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대응되고 있죠. 이래도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집합 라지 X를
스몰 f라는 함수의 정의 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은 뭐 집합, 모임 같은 느낌의 역이고요. 구역할 때 역자를 씁니다. 정의는 말 그대로 우리 definition, 정의, 즉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란 뜻이야. 그리고 우리 집합 y는 스몰 f라는 함수의 공역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이런 집합과 집합 간의 대응 관계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원소가 어느 원소로 향하는지, 즉 어느 원소에 짝지어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떤 스몰 y, 즉 이거는 라지 y 안에 있는 원소 스몰 y가 집합 fx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기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x의 원소, 어떤 원소 x가 f라는 함수의 대응 관계의 규칙에 의해서 y라는 원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이런 내가 대응 관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집합 라지 x와 라지 y 관계에. 그러면 f1은 4가 되는 거고요, f2는 5가 되는 거고, f3은 6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영역을 정의해준, 또 다른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주는데 어떤 집합이냐면 이런 집합 fx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근데 이 스몰 x는 라지 x에서 온 이런 집합을 우리는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말이 어려운데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함수값의 모임. 함수값의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함수는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5로 가도 얘는 함수입니다. 왜? 모든 정의역 원소들이 전부 다 하나씩만 대응되고, 쌤 얘는 남는데요? 얘가 남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정의 중에서 집합 y의 원소가 모두 오직 하나씩 대응이란 말이 없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건 집합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 y의 공역은 4, 5, 6이지만 함수값은 4랑 5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소리야? f1은 4고요, f2는 f3이랑 똑같고 얘는 5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모아놓으면 4랑 5밖에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함수값들의 모임을 f의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됐지? 이게 일반적인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또 좀 새로운 수학적인 또 대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어떤 모임에 대한 거를 수학적 대상으로 앞에서 정의해줬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두 집합 혹은 그 이상의 집합 간의 대응 관계도 수학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야.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대응 관계를 수학적 대상으로 여기겠다.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함수에 일단 어떤 또 새로운 수학적 대상을 배우면 일단 둘이 뭐 같은지 큰지 작은지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을 좀 정의해주는 일을 해요, 실제로 수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두 함수란 얘기는 이제 뭐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가 두 개란 얘기겠죠. 그런 서로 다른 두 함수, 서로 다른이 아니고 어쩐 두 임의의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간단해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이 함수는 정의역을 x로 가지고요, 공역을 y로 가지는 이런 함수가 있고요. 어떤 g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g는 정의역을 u로 가지고요, 집합 u로 가지고 공역을 집합 v로 가지는 두 함수가 있을 때 f랑 g라는 함수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앞에서 배웠죠? 필요충분 조건, 즉 동치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x가 집합 u랑 똑같은 집합이고요, 집합 y가 집합 v랑 똑같은 집합인 거야. 그리고 and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모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도 같아야 돼요. 즉 함수값도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되고요, 함수의 포인트는 어쨌든 대응 관계니까 그 대응 관계도 같아야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함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얘네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f랑 g는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두 함수가 같다는 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함수값들, 서로 가리키는 함수값들의 대응 관계가 같다는 얘기지 관계식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함수 있다고 칩시다. 스몰 fx는 x고요, 스몰 gx는 x 세제곱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두 함수 f랑 g를 비교하려고 놓으면 당연히 관계식은 다르죠. 너는 x고 너는 x 세제곱이잖아. 근데 내가 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정의하고요, 마찬가지로 g 함수의 정의역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정의를 해주면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자연스럽게 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되고요, g라는 함수의 치역조차도 마이너스 1, 0, 1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식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왜? f-1은 g-1이고요, f0은 g0이고요, f1은 g1입니다. 따라서 정의역과 치역, 물론 여기서는 제가 공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공역을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정의를 해준다면 두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이고요, 각각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대응 관계가 서로 같죠. 이러면은 서로 관계식이 달라도 두 함수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쌤, 근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x랑 x 세제곱은 다른데? 그럼 뭐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되게 주지 않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로 집합을 확장시키면 당연히 두 함수는 다릅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f2는 2고요, g2는 8이죠.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켜도 두 함수는 서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관계식이 달라도 정의역과 공역을 알맞게 설정해주면 두 함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평면좌표 위에다가 옮길 수 있어요. 함수를 평면좌표에다 옮기는 행위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관계를 평면좌표 위에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평면좌표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죠. 이 각각의 축을 우리가 집합 라지 x, 집합 라지 y, 즉 정의역과 공역으로 보게 되시면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순서상의 모임으로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 자체를 또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살짝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상 x, fx를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 근데 이 집합에서 스몰 x는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정의역 x에서 가져올 때 이 집합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함수? 뭐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학기 수학 상 평면좌표 배울 때 두 실수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딱 점을 찍어서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평면좌표 위에다가 어떤 점을 표현하는 행위였잖아. 그거를 이제 하나는 x, 하나는 f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거지 라고 듣고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역 1, 2, 3, 4가 있고요. 어떤 공역 1, 2, 3, 4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두 집합의 대응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 F1은 2구, F2는 1, F3은 3, F4는 4 라는 대응 관계를 설정할 때 이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남는 것 없죠. 그리고 다 하나씩만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순서상으로 바꿔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찍으면 돼요. 지금 F1은 2고요. F2는 1이고 F3은 3이고 F4는 4니까 찍어. 점을 찍어. 1,2, 2,1, 3,3, 4,4를 찍으면 됩니다. 1,2, 2,1, 3,3, 4,4 이런 식으로 찍으면 우리가 이 함수를 평면좌표 위에 나타냈고 이걸 이 함수의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랑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이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4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으로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뭐 y는 x 이런 선들은 뭐냐? 이 점들을 이 정의역의 원소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들이 막 여기 찍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쭉 잇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점으로 찍히는 거는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좀 어색할 뿐이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함수가 아니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지.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집합 x, 정의역 집합 x가 있고요. 공역 집합 y가 있다고 치면 1, 2, 3, 4 각각 원소가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집합 x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봤어. 그리고 너는 3으로 가고 너는 3으로 가고 너는 4로 갔어. 이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은 화살표가 지금 정의역 안에 있는 1이라는 원소가 그 공역
집합 공역 집합 y의 원소 1에도 대응하고 2에도 대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수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도 점으로 찍히고요, 2도 점으로 찍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당연히 뭐 2는 3으로 찍히겠고요, 3도 3으로 찍히겠고 4는 4로 찍히겠지. 따라서 이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바꾼 다음에 평면좌표에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함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두 개니까 아니다라고 알아냈잖아. 내가 만약에 얘를 지워버려. 그리고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두 집합 간의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되게 간단한데 그냥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아무데나 세로선을 막 그어주다가 이 세로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너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는 x축이고 너는 y축이면 세로선을 긋는다는 행위는 이 하나의 x값에 몇 개의 y값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려주고요, 교점이 두 개 이상이란 얘기는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응관계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도, 그러니까 선으로 나타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곡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곡선의 대응관계를 가진 그래프, 이런 곡선의 대응관계를 가진 놈은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 내가 적절히 세로선을 그었을 때, 뭐 여기는 안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면 너는 하나의 x값, 즉 이 x값, 얘를 뭐 a라고 합시다. 이 a라는 x값에 두 개의 y값을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y값이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눈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 있는 함수야. 1대1 함수라고 있어요. 1대1 함수는 뭐냐면, 일단 1대1 함수의 수식적인 정의부터 알려줄게요. 1대1 함수는 어떤 함수 스몰 f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대응관계인데, 이 정의역 x의 임의 두 원소, 그러니까 정의역 집합에서 아무거나 두 개 원소 골랐다고 쳤을 때 걔네들을 각각 x1, 스몰 x1, 스몰 x2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 스몰 x1, 스몰 x2에 대하여 만약 스몰 x1이 스몰 x2와 같지 않다면 이면 우리 요렇게 앞에 명제 시간에 배웠죠? 화살표는 이면이란 뜻이지. 근데 이 화살표의 이면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이면이죠. 이렇게 이면 fx1이 fx2랑 다르고, 만약에 이 이면이 참이어서 이런 식의 화살표가 되고 이 이면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함수 f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수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데,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니까 뭐 1, 2, 3, 4라는 정의역이 있고요. 집합 y는 1, 2, 3, 4, 5라는 공역이 있다고 쳐보았을 때 내가 만약에 대응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렇게 설정해주면 1이랑 2는 서로 다른 두 원소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거야. 또 2랑 3을 비교했을 때 2랑 3은 서로 다른 원소죠. 그러니까 함수값도 서로 다른 거야. 이게 모든 정의역 원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성립을 한다면 이 함수는 이 집합관의 대응관계인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건 뭔데요, 쌤? 라고 물어보면 혹시 또 그리고 여기 5는 어떻게 해요, 쌤? 5는 그냥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쌤 그럼 이게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공역의 원소고요. 선택을 받는 건 치역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안 받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쌤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도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이 1을 가리키고 2도 1을 가리키고 3은 2, 4는 3을 가리킬 때 우리가 1이랑 2는 서로 다른 원소지만 함수값이 같죠. 그지?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됐지? 그니까 이게 지금 아니다면 아니다 라는 그 명제에 부정이 들어가서 조금 판단이 어려우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명제의 대우인 fx1이랑 fx2가 만약에 같다면 스몰 x1과 스몰 x2도 무조건 같은 원소여야 된다 라는 대우 명제가 참이면 이 f가 이 함수 f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막 화살표 짝짓기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 그래프가 먼저 그냥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세로선을 그리라고 했어요. 세로선을. 그랬을 때 교점이 두 개인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그래프는 지금 교점이 전부 다 하나죠. 세로선에 대해서. 그럼 너는 일단 그냥 함수고요. 함수긴 함수인데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알아보려면 되게 간단해요. 가로선을 그리면 됩니다.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2개 이상이 생기면 너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가로선이 결국 1대1 함수는 아무 데서나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무조건 1개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쌤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면 제가 가로선은 y는 a라는 상수 함수로 가로선을 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y값 a라는 것에 대응되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잖아. 그 말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짝지어 보면은 1이랑 2라는 정의역 x의 원소가 똑같은 y값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너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했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바이블엔 없는데 이 함수도 좀 알아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뭐 전사함수. 이게 한국말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어로는 서젝티브예요. 이 전사함수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뭐냐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국어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인 거예요. 쌤 1대1 함수는 수식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얘는 한국말로 얘기해 주시네요 라고 하면은 얘를 수식적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집합 Y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모든 집합 Y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하여 집합 X에 어떤 원소 스몰 x가 존재해서 Y는 fx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러한 대응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집합 F를 서젝티브, 즉 전사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수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Y 값이 전부 다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맞아요. 됐지? 따라서 수식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결국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만들어 줬을 때 너는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죠. 선택받지 못한 원소가 없으면 그냥 이건 전사함수예요. 쌤 얘는 2개 받았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죠. 되죠. 이거 함수죠. 다만 1대1 함수가 되지 않을 뿐이지. 됐죠? 얘를 전사함수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에 선택을 받지 못한 원소 4가 있다면 너는 전사함수가 아니에요. 왜?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쌤 그러면은 함수가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함수긴 함수인데 전사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됐지? 그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어떤 함수를 배우냐면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를 배웁니다. 이 1대1 대응은 굉장히 쉬워요. 앞에 2개를 이해했으면 얘는 1대1 함수 더하기 전사함수.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개념은 또 집합 실수 연산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전사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집합 x, y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 집합 정의역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기 다른 함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남는 것도 없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 사각형, 도형 처음 배울 때처럼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함수의 집합 관계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이 전체 집합으로 함수를 잡으면 여기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전사 함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교집합이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간단하죠? 됐지? 따라서 1대1 대응을 이해하고 싶으면 요 1대1 함수랑 전사 함수를 잘 이해하시면 1대1 대응은 그냥 1대1 함수이면서 전사 함수인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됐죠? 그리고 뭐 2개가 더 있는데 네 번째는 항등함수.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입시 수학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역함수 할 때나 조금 중요한 놈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얘는 조금 조건이 독특해요. 어떤 집합 f가 있는데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함수 f가 만약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대응될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fx가 x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이 집합 f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자면 집합 x가 있고 또 집합 x가 있는데 너가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너도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겠고, 대응 관계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정할 수도 있지만 대응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대응되도록 대응 관계를 설정해 준다면 우리는 그때 이 집합 이 스몰 f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됐지? 그리고 얘는 특별히 기호가 있어. 이 항등함수는 i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밑에다가 어떤 집합에 대한 i인지 집합 x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집합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1대1 대응과 항등함수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모든 항등함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각기 다른 놈들을 선택하면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야. 그리고 얘를 만약에 내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면 너무 익숙하겠죠. fx가 x래. 이게 뭐야? y는 x죠. 이게 뭐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가 되지.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한 항등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된다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1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고 1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고 해서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는 뭐냐면 집합 f가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대응 관계인데 어떤 거냐면 모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관계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fx는 k다. 이때 k는 상수고요. 당연히 집합 y 안에 있겠죠. 근데 하나인 거죠. 하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모든 함수 값이 하나의 상수,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은 너 뭐 m, n, k, o, p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숫자로 합시다. 1, 2, 3, 4가 있고요. 1, 2, 3, 4, 5, 6이 있으면 상수함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f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점점점으로 찍히겠지. 이 점이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이 되면은 선이 되겠죠. 이런 직선은 상수함수인 거야. 얘 함수 맞나요, 쌤? 세로선 그려보세요. 교점 다 한 개예요. 이러면 함수 맞아요. 됐지? 따라서 지금 함수의 정의와 서로 같은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를 비교했고요. 어떤 함수가 더 크고 작은 거는 이제 수투 가면 좀 배울 거예요. 수투 가면 좀 배울 것이고, 그리고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됐죠?